날이 밝아올 무렵 고요했던 시골 마을이 익숙한 소리들 속에서 서서히 잠을 깼다. 초가 지붕 너머로 닭 우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이웃 아주머니들이 밭으로 나가며 나누는 두렁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박복래 할머니는 빛바랜 나무 대문을 열고 집 앞 작은 마당을 내다보았다. 처마 및 능소하는 아침 햇살 속에서 기지개를 켰고 주홍빛 꽃잎들은 마치 할머니에게 미소 짓는 듯했다. 올해 60이 넘은 박복래 할머니는 야윈 최고였지만 여전히 민첩했다. 할머니의 삶은 오래전부터 이 집과 묶여 있었다. 한때는 돌아가신 남편과 두 아이와 함께 살았던 곳이지만 지금은 할머니와 낡은 기억들만이 이 적막한 집을 지키고 있었다. 할머니는 부엌에 물 주전자를 올리고 따뜻한 차 한 주전자를 우려내 마당 앞 그늘진 감나무 아래로 나갔다. 들판 저편에서 불어오는 부드러운 바람결에 잘 익은 벼 향기가 실려왔다. 시골 마을의 아침 공기는 참으로 맑았지만 마음을 무겁게 짓누를 만큼 고요하기도 했다. 할머니는 조용히 옛날을 떠올렸다. 그때는 집안이 늘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떠들썩했다. 남편 이 영감은 밭일에서 돌아올 때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아들 민수와 딸 지영은 작은 새처럼 제잘거리며 할머니 발치에 매달려 내일 저녁 간식으로 군고구마를 해달라고 졸랐다. 그 모습들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변했다. 이 영감은 거의 10년 전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 아이들은 차례로 서울로 유학을 떠나 직장을 잡고 그곳에 정착했다. 큰아들 민수는 이제 대기업의 과장으로 일하며 늘 프로젝트와 협력업체 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지영도 마찬가지였다. 직장 일과 두 아이 양육을 병행해야 했다. 그들은 매년 설이나 추석 때 두세 번 할머니를 찾아오는 게 전부였다. 그 외의 날들에는 이 집엔 친묵만이 할머니와 함께했다. 박복래 할머니는 일어나 천천히 뒷마당으로 나갔다. 푸릇푸릇한 채소밭은 여전히 아침 이슬에 젖어 있었다. 할머니는 허리를 굽혀 싱싱한 채소들 사이에 낀 잡초 몇 포기를 뽑았다. 이 일은 매일 반복되었지만 마음속 외로움을 달래는 할머니만의 방식이었다. 할머니는 자신이 늙으면 아이들이 곁에서 돌봐주고 함께 지낼 것이라 기대했었지만 이제는 각자 자신의 삶이 있고 누구도 영원히 곁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채소밭에 물을 주고 나서 할머니는 밀짚 모자를 쓰고 광주리를 들고 읍내장으로 향했다. 이웃들은 여느 때처럼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다. 박 할머니, 오늘 일찍 장에 가시네요. 네, 오늘 집에 몇 가지 부족한 게 있어서요. 다들 뭘 사시게요? 할머니는 미소로 답했지만 그 눈빛에는 아무도 모르는 슬픔이 어려 있었다. 시골 장은 크지 않았다. 마을 어귀 공터의 임시가판 몇 개가 전부였다. 물건을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떠들썩해 이곳의 쓸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다. 박복래 할머니는 생선 몇 마리와 시금치 한 단을 서둘러 사고 집으로 돌아왔다. 잠깐의 대화로는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외로움을 달랠 수 없었다. 할머니는 아이들이 돌아와 함께 살기를 바란 적도 있었지만 이리저리 생각해본 끝에 차마 아이들에게 짐이 될 수는 없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옅은 황금빛 햇살이 마을 어귀 소나무 숲 사이로 스며들었다. 박복래 할머니의 그림자가 흙길 위에 길게 드리워졌고 느릿한 발걸음마다 추억으로 가득 찬 한평생이 담겨있는 듯했다. 집에 돌아와 할머니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데친 나물과 된장찌개뿐인 단출한 저녁상이었지만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불꽃 덕분에 작은 부엌은 한결 아늑해졌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형용할 수 없이 차가웠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할머니는 툇마루로 나가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았다. 하늘은 점점 짙은 남색으로 변했고 별들이 하나둘씩 반짝이며 나타나 마치 적막한 공간 속 희망의 불빛 같았다. 하지만 박복래 할머니는 마음이 가볍지 않았다. 아이들이 아직도 자신을, 이 집을 기억하고 있을까? 아니면 도시 생활이 그들을 영원히 앗아간 걸까 자문했다. 한 줄기 바람이 들판 건너편에서 벼 향기를 싣고 불어왔다. 박복래 할머니는 가만히 눈을 감고 고향의 숨결, 점점 멀어져가는 추억들의 숨결을 느꼈다. 할머니는 이제 자신의 삶에 이런 고요한 저녁 그림자만이 남았다는 것을, 그리고 무언가를 막연하게나마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이 비록 희미할지라도 노년의 작은 위안이었다. 오후, 박복래 할머니는 툇마루에 놓인 낡은 평상에 앉아 멀리 황금비두로 물든 논이 석양에 잠기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들판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고 벼 이삭이 물결치듯 흔들리며 마치 평화로운 시골 전체의 자장가를 불러주는 듯했다. 이 풍경은 할머니에게 아득히 먼 시절의 기억, 이제는 느리고 희미한 낡은 필름처럼 기억 속을 스쳐 지나가는 젊은 날의 추억들을 떠올리게 했다. 박복래 할머니는 남편 이 영감이 가족을 위해 멀리 일하러 가야 했던 날들을 똑똑히 기억했다. 그때 할머니는 혼자서 밭일부터 두 어린아이를 돌보는 일까지 모든 것을 짊어졌다. 저 너른 논밭에서 할머니는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허리 펼 새 없이 농사일을 했다. 땀이 비 오듯 흘러 메마른 흙 속으로 스며들었다. 어떤 날은 너무 지쳐 다리가 풀려 논두렁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초라한 저녁 밥상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는 두 아이를 생각하면 다시 힘을 내 일어섰다. 내가 쓰러지면 안 돼. 누가 저 애들을 돌보겠어. 할머니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겨울이 오면 살을 내는 추위에 작은 부엌에서 몸을 웅크렸다. 밤늦게 두 아이가 잠들면 할머니는 희미한 등잔불 아래 앉아 해진 옷가지들을 꼼꼼히 꿰맸다.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바늘땀에는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할머니의 걱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민수와 지영이 서울로 유학 갈 준비를 할 때 당부했던 말들도 기억했다. 거기 가서 착하게 지내고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엄마 걱정시키지 말고, 알겠지? 그때 민수는 아직 어렸기에 그저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저 공부 잘해서 돌아와서 엄마 모시고 살게요. 아들의 제잘거리던 목소리가 아직도 어디선가 들려오는 듯했지만, 이제 그 말들은 그저 추억일 뿐이었다. 박복래 할머니는 가만히 한숨을 내쉬며 멀리 수평선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았다. 다른 기억들도 떠올랐다. 이번에는 할머니 얼굴에 잔잔한 미소를 짓게 하는 아름다운 장면들이었다. 온 가족이 함께 마을 잔치에 가서 풍물놀이를 보고 민속놀이를 즐기던 날들이었다. 아이들은 특히 여치기 대회를 좋아했다. 민수와 지영은 할머니 주위를 폴짝폴짝 뛰어다니며 온갖 향토 음식에 대해 제잘거리며 물었다. 할머니는 옥수수잎과 지프로 아이들에게 소박한 장난감을 직접 만들어주기도 했다. 아이들은 환하게 웃었고 눈에는 기쁨이 반짝였다. 그때는 참 따뜻했지. 할머니는 혼잣말로 중얼거렸고 그 목소리는 저녁 바람에 흩어지는 듯했다. 박복래 할머니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을 반쯤 감았다. 할머니 마음속에는 기쁨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과거는 오랜 친구처럼 다가와 할머니를 어루만지다 조용히 떠나가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공허함을 남겼다.
시간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았다. 모든 것이 들판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빠르게 지나갔다. 젊었을 때 할머니는 노년이 남편과 아이들 곁에서 평온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남편은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도시에서 각자의 삶을 꾸려나가야 했다. 각자의 삶은 멈추지 않고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갔다. 박복래 할머니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마음속 외로움은 점점 커져만 갔다. 행복한 추억이 있다 해도 현실은 현실이었고 그 현실 속에는 텅 빈 집을 홀로 지키는 할머니만이 있을 뿐이었다. 황혼이 서서히 내려앉으며 들판을 강렬한 주황빛으로 물들였다. 가슴 벅차도록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할머니는 예전처럼 자연의 생동감을 느낄 수 없었다. 저녁 그림자는 그렇게 길게 드리워지며 모든 것을 고요함 속에 잠기게 했다. 박복래 할머니는 다시 한번 가만히 한숨을 내쉬었다. 먼 수평선을 바라보는 할머니 눈빛에는 보이지 않는 외로움이 여전히 마음 한구석을 파고들고 있었다. 할머니는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아이들이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기를 속으로 바랐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 먼 바람일까? 저녁 바람이 잘 익은 벼 향기를 싣고 불어왔다. 박복래 할머니는 눈을 감고 회상의 물결에 잠겼다. 아직 남아있는 기억들 사이에서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기다림 속에서 이른 아침 박복래 할머니가 마당에 떨어진 낙엽을 다 쓸었을 때 대문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낯익은 마을 우체부가 작은 소포를 들고 서 있었다. 박복래 할머니는 서둘러 나가 받았다. 민수 씨가 할머니께 보낸 소포예요. 우체부가 웃으며 말했다. 박복래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여 감사 인사를 하고 조심스럽게 소포를 품에 안았다. 할머니는 아이들이 편지를 잘 보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이런 소포를 받으면 마음이 설레지 않을 수 없었다. 집 안으로 들어와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었다. 인삼차 봉지와 건강보조식품 몇 통 사이에 정성스럽게 접힌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박복래 할머니는 천천히 편지를 펴서 읽었다. 어머니께 올해 아버지 제사에 저희 가족이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게 되어 편지를 씁니다. 회사 일이 너무 바쁜 시기라 제가 큰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서 휴가를 낼 수가 없어요. 수진이도 매우 바쁘고 큰애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내려가기가 어렵습니다. 어머니, 건강 잘 챙기세요. 제가 어머니 드시라고 차와 영양제를 좀 보냈으니 꾸준히 드시고 건강하세요. 어머니 많이 사랑합니다. 민수. 간결한 문장으로 요점만 전달했을 뿐 약속이나 뚜렷한 애정 표현은 찾아볼 수 없었다. 박복래 할머니는 가만히 한숨을 내쉬었다. 편지를 든 손이 무거웠다. 할머니는 아들이 원래 말이 적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번에는 글자 하나하나에서 느껴지는 간결함이 더욱 거리감을 느끼게 했다. 할머니는 인삼차 상자를 들어 살펴보며 그래도 엄마 건강을 생각해서 이렇게 정성껏 준비했구나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슬픔은 여전히 마음속에서 조용히 차올랐다. 올해 남편 제사에도 아이들이 오지 못할 것이다. 할머니는 편지 뒷면을 넘겨 며느리 수진이가 쓴 몇 줄의 짧은 글을 보았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부부가 내려가지 못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노여워하지 않으시길 바라며 늘 건강하시길 빌어요. 그 격식 차린 말들은 박복래 할머니에게 더욱 서먹함을 느끼게 했다. 예전에 수진이가 처음 며느리로 왔을 때
할머니는 그녀의 착하고 싹싹한 모습에 무척 예뻐했었다. 하지만 차츰 그들 사이에 할머니가 이해할 수 없는 거리감이 생겨났다. 박복래 할머니는 편지를 접어 남편의 제사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 영감의 영정을 바라보는 할머니 눈빛에 슬픔이 어렸다. 할머니는 옛날 제사 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아이들과 손주들이 제잘거리고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던 때를 떠올렸다. 이제 모든 것이 아득한 과거일 뿐이었다. 할머니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아이들도 각자 가정이 있고 할 일이 있으니 바쁜 건 당연하지. 할머니는 그들에게 짐이 되거나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점점 커져가는 외로움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멀리 들판을 바라보았다. 대나무 숲 사이로 여전히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고 처마 밑에서는 참새들이 지저귀었다. 그 익숙한 풍경은 가족이 모두 함께했던 날들을 더욱 그립게 만들 뿐이었다.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르는구나.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다. 어렸던 아이들이 이제는 어른이 되어 엄마 곁을 떠나 멀리 날아갔다. 그리고 할머니에게는 길게 늘어진 저녁 그림자와 텅 빈 집에서의 고요한 순간들만이 남았다. 박복래 할머니는 가만히 이 영감의 영정에 손을 얹으며 오랫동안 쌓아온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듯했다.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강해져야 한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다짐했다. 어쨌든 아이들이 자신을 생각해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날 오후, 할머니는 툇마루에 찻잔 세트를 내놓고 따뜻한 차 한 주전자를 우렸다. 은은한 국화차 향기가 해칠녘의 부드러운 공기와 어우러졌다. 할머니는 작은 찻잔을 홀짝이며 먼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저녁 그림자가 점점 드리워지며 이름 모를 슬픔을 몰고 왔다. 할머니는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아이들이 곧 돌아와 이 집이 다시 웃음소리로 떠들썩해지기를 속으로 바랐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 먼 바람일까? 봄 축제가 다가오자 온 마을이 들뜬 분위기로 떠들썩해졌다. 이른 아침부터 축제 풍악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지며 주민들이 1년 내내 기다려온 즐거운 날을 알렸다. 마을 회관으로 이어지는 작은 길에는 새로 산 옷을 곱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줄을 이었고 아이들은 제잘거리며 웃었다. 박복래 할머니는 옅은 갈색 가디건을 걸치고 복년배 친구들 무리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오랜 단짝 친구인 최씨 할머니가 반갑게 할머니 손을 잡았다. 자, 가요, 박 할머니. 올해는 볼거리가 많다던데요. 새로운 민속놀이도 있다더라고요. 박복래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고 친구의 흥겨움에 맞추려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부모님 곁에서 뛰노는 어린아이들을 보자 할머니는 또다시 옛날 축제 생각이 나서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때 이 영감은 늘 온 가족을 데리고 일찍 나가 씨름판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자리를 찾곤 했다. 민수와 지영은 어렸지만 늘 신이 나 있었다. 아이들은 사방을 뛰어다니며 형형색색의 연등과 길 양옆에서 파는 작은 장구채를 보고 눈을 반짝였다. 민수는 할머니 손을 잡아 끌며 끊임없이 말했다. 엄마, 저 연등 갖고 싶어요. 사주세요. 지영은 농악대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꽹과리 장단에 맞춰 웃고 손뼉을 쳤다. 이 영감은 할머니 곁에 서서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때 온 가족은 보통 마을 정자나무 아래 모여 함께 떡을 먹고 마을 특산물을 맛보곤 했다. 박복래 할머니는 가만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 기억이 너무나 생생했지만 이제는 모두 마음속에만 남아 있었다.
축제장을 둘러보자 친구들과 이웃들의 익숙한 얼굴들은 여전했지만 가족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마을 한가운데 무대에서 판소리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다. 최씨 할머니가 박복래 할머니에게 같이 보자고 권했지만 할머니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먼저 들어가요. 난 여기서 좀 쉬었다 갈게요. 할머니는 오래된 나무 그늘 아래 긴 나무 의자를 찾아 앉아 조용히 오가는 사람들을 지켜보았다. 젊은 부부들이 손을 잡고 가판대를 둘러보고 아이들은 부모님과 제잘거리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모습에 할머니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다. 입가의 미소는 점점 어색해졌다. 박 할머니, 최씨 할머니의 목소리가 할머니의 생각의 흐름을 끊었다. 박복래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친구가 이해심 가득한 눈빛으로 옆에 앉는 것을 보았다. 우리 애들은 이제 많이 바빠요. 박 할머니. 우리가 이해해야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박복래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걔들도 각자 가정이 있고 일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늙었다고 해서 계속 곁에 붙들어 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렇게 말했지만 할머니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외로움을 떨칠 수 없었다. 최씨 할머니가 위로하듯 할머니 손을 가볍게 잡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넓은 공간에 울려 퍼지는 축제 북소리만 들었다. 밤이 깊어지자 하늘에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시작되었다. 형형색색의 불빛이 터져나와 구경꾼들의 환한 얼굴에 반사되었다. 박복래 할머니는 하늘 높이 터지는 불꽃들을 올려다보았지만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사방에서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지만 박복래 할머니는 그 즐거움에 동참할 수 없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최씨 할머니와 함께 축제장을 빠져나왔다. 밤이 된 마을길은 한적했고 길가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만이 스와스와 들려왔다. 달빛이 흙길 위에 길게 늘어진 할머니의 작은 그림자를 선명하게 비추었다. 느릿한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박복래 할머니는 그 그림자 또한 자신과 함께 지나온 한평생의 희로애락과 상실감을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오늘 밤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할머니는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가만히 한숨을 내쉬었다. 할머니는 강해져야 하고 삶의 소박한 것들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언젠가 아이들이 돌아와 더 이상 이런 마을 축제 날에 홀로 있지 않기를 바랐다. 저녁, 박복래 할머니의 작은 집은 희미한 백열등 불빛 아래 고요했다. 할머니는 낡은 라디오 옆에 앉아 익숙한 라디오 드라마를 듣고 있었다. 성우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적막한 공간에 울려 퍼졌다. 밖에서는 바람이 창 문풍지를 흔들며 윙윙거리는 소리가 마치 슬픈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한창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텅 빈 방 안에 울리는 건조한 벨소리에 할머니는 순간 깜짝 놀랐다. 박복래 할머니는 재빨리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수화기 너머로 막내딸 지영의 목소리가 다급하고 미안한 기색으로 들려왔다. 엄마, 저예요. 그래, 나다. 왜 이렇게 늦게 전화했니? 박복래 할머니는 부드럽지만 약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지영은 가만히 한숨을 내쉬었다. 죄송해요, 엄마. 오늘 너무 바빠서 이제야 전화드려요. 딸의 목소리를 듣자 박복래 할머니는 이미 이유를 짐작한 듯했다. 할머니는 잠시 기다렸고 예상대로 지영은 말을 이었다. 엄마,
올해 아버지 제사에는 못 갈 것 같아요. 회사 일이 너무 바쁘고 아이들도 아파서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지영의 말에 박복래 할머니는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딸의 입에서 직접 들으니 가슴이 아팠다. 할머니는 심호흡을 하며 감정을 억누르고 부드럽게 대답했다. 괜찮다. 너희는 일 잘하고 애들 잘 돌보렴. 여기는 이웃 아주머니들이 도와주시니 엄마 걱정은 하지 마라. 지영은 계속해서 미안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정말 죄송해요, 엄마. 내년 가겠다고 약속해놓고 계속 이렇게 바쁘네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괜찮다니까. 엄마 다 이해한다. 원망 안 해. 건강 잘 챙기고 너무 무리하지 마라. 대화는 몇 분 더 이어졌지만 짧은 안부 인사뿐이어서 박복래 할머니 마음속 공허함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영이 전화를 끊었을 때 박복래 할머니는 한동안 전화기를 손에 쥔 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다. 집 안은 갑자기 이상하리만큼 고요해졌다. 라디오 소리는 언제 꺼졌는지 모르게 멈춰 있었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박복래 할머니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슬픈 감정이 점차 고요한 공간을 가득 채웠다. 할머니는 예전에 지영이 했던 약속들을 떠올렸다. 엄마, 걱정 마세요. 내년 엄마 뵈러 꼭 갈게요. 하지만 이제 그 약속은 아득한 기억일 뿐이었다. 할머니의 아이들은 각자 사정이 있었고 삶의 무게 때문에 예전처럼 할머니 곁으로 돌아올 수 없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마음속에는 노년과 외로움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 피어올랐다. 어쩌면 자신이 아이들에게 늘 미안함을 느끼게 하는 정신적인 부담이 된 것은 아닐까. 한참 동안 더 앉아있던 박복래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섰다.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무겁게 느껴졌다. 할머니의 그림자가 희미한 등불 아래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작고 외로워 보였다. 할머니는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애썼다. 약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밖에는 깊은 어둠이 깔려 있었다. 바람 소리는 여전히 낡은 기와 지붕을 스치며 마치 잊히지 않은 기억들에게 무언가를 속삭이는 듯했다. 박복래 할머니는 가만히 침대에 누워 눈도 깜빡이지 않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언젠가 아이들이 예전 아버지 제사 때처럼 다시 곁으로 돌아와 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바람이 영원히 꿈으로만 남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해지며 고요한 마을 전체를 감쌌다. 어둠이 모든 것을 삼켰고 홀로 슬픔을 끌어안은 늙은 어머니의 모습만이 남았다. 이른 아침, 시골 마을이 옅은 안개에 잠겨 있을 때 박복래 할머니는 계속되는 기침에 잠이 깼다. 온몸이 으슬으슬 쑤시고 아팠다. 초겨울의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어 움직이려 할 때마다 몸서리가 처졌다. 할머니는 목에 스카프를 단단히 두르고 침대 머리맡에 기댔다. 피로감이 온몸을 올가매는 듯했다. 박복래 할머니는 한동안 그렇게 앉아 안개 낀 마당을 내다보았다. 노란 은행잎들이 드문드문 떨어졌고 차가운 바람이 처마 밑을 스쳐 지나갔다. 할머니는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가벼운 감기일 뿐이니 좀 쉬면 나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고 아이들에게 알릴 생각도 없었다. 걔들은 바쁘니까 알아도 별 도움이 안 될 거야.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다.
천천히 일어나 스웨터를 하나 더 껴입고 부엌으로 내려갔다. 불을 지피는 할머니의 손이 떨렸다. 작은 불꽃이 낡은 아궁이에서 타닥타닥 타오르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흰쌀죽 한 냄비를 끓이고 소금을 약간 넣었다. 뜨거운 죽 한 그릇을 먹으면 좀 나아지리라 생각했다. 아궁이 앞에 앉아 뜨거운 숭늉 그릇을 손에 든 할머니는 작은 창문 너머로 먼 곳을 바라보았다. 문득 젊었을 때 아팠던 기억이 떠올랐다. 남편 이 영감은 늘 정성껏 간호해 주었다. 그는 말없이 생강차를 끓여 할머니에게 주었고 아내에게 얇은 이불을 조심스럽게 덮어주었다. 당신은 푹 쉬어요. 모든 일은 내가 할게요. 그의 따뜻한 목소리가 아직도 어디선가 들려오는 듯했다. 하지만 이제 이 부엌에는 할머니 혼자만이 정적과 노년의 싸늘함과 마주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숭늉 그릇을 가만히 감쌌다. 뜨거운 기운이 퍼져나가 세월 따라 거칠어진 손의 냉기를 조금이나마 덜어주었다. 생각에 잠겨 있는데 대문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최 씨 할머니와 다른 이웃 두 사람이 감기약과 간단한 먹을거리를 들고 들어오고 있었다. 할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문병 온 것이었다. 아니, 왜 저희한테 말씀도 안 하셨어요? 이렇게 아프신데 계속 숨기시기만 하고, 최 씨 할머니가 가볍게 나무랐지만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괜찮아요. 그냥 가벼운 감기예요. 박복래 할머니는 쉰 목소리로 애써 말했다. 그들은 할머니 집을 청소해주고 약물을 따라주며 쉬라고 격려했다. 할머니는 친구들의 관심에 감격했고 이렇게 좋은 이웃들이 있다는 것에 마음속으로 감사했다. 하지만 아무리 관심을 받아도 아이들의 부재를 생각하면 슬픔을 피할 수 없었다. 예전 같았으면 할머니가 아프다고 말만 해도 지영이나 민수가 틀림없이 바로 달려왔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 박복래 할머니는 의자에 기대앉아 가만히 눈을 내리깔았다. 마음속에는 온갖 막연한 생각들이 가득했다. 노년이란 어쩌면 사람이 외로움에 점점 익숙해져야 하는 시기일지도 모른다. 친구들이 곁에 있다 해도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언제나 채울 수 없는 빈자리로 남았다. 잠시 후 모두 돌아가자 박복래 할머니는 작은 부엌으로 돌아왔다. 부엌의 불씨는 여전히 희미하게 타오르며 겨울의 쌀쌀함 속에서 아늑한 공간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할머니 마음속에서는 외로움이 모든 것을 압도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눈앞에 타닥거리는 불꽃을 따라 생각에 잠겼다. 할머니는 약해지지 말고 강하게 살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아무도 영원히 곁에 있을 수는 없으니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최선이라고. 밖에는 안개가 점점 짙어지며 마을 주변 대나무 숲을 희미하게 덮었다. 차가운 바람은 여전히 나뭇잎 사이를 스와스와 스치며 겨울밤의 적막한 숨결을 실어 날랐다. 하지만 작은 부엌 안에서는 불빛이 여전히 깜빡이며 마치 늙은 여인의 마음 속에서 조용히 타오르는 희망의 등불 같았다. 박복래 할머니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아궁이 앞에서 몸을 녹였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지나간 시절의 따뜻한 기억들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불었지만 할머니 마음속에는 어쩐지 약간의 평온함이 되찾아온 듯했다. 오후, 박복래 할머니가 툇마루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기를 들어보니 화면에 민수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할머니는 가만히 한숨을 쉬며 아들이 분명 자신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엄마, 왜 아프신데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민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뭘 그런 걸 말하냐. 그냥 가벼운 감기였어. 이웃 아주머니들이 약도 주셨고 많이 나아졌단다.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왜 병원에 안 가셨어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요? 민수가 애정 어린 말투로 나무랐지만 목소리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다. 박복래 할머니는 안심시키려 웃으며 말했다. 엄마 건강해. 늙으면 좀 아픈 건 당연하지. 너희들한테 폐 끼치기도 싫었고. 민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어머니, 저희랑 같이 서울로 올라가서 사시는 게 어때요? 거기서는 제가 어머니 건강을 더 잘 챙겨드릴 수 있고, 수진이랑 아이들도 어머니 옆에 있으면 더 좋을 거예요. 박복래 할머니는 아들의 말에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감동했다. 하지만 익숙한 집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선뜻 결정하기 어려웠다. 나는 여기가 익숙하단다. 박복래 할머니가 천천히 대답했다. 집도, 밭도, 조상님들도 다 여기에 계시는데. 멀리 가는 건 힘들 것 같아. 하지만 어머니, 여기서는 친구분들밖에 없잖아요. 아주머니, 아저씨들도 항상 어머니 곁에 계실 수는 없어요. 저랑 수진이가 어머니를 더 잘 모시고 싶어요. 저희랑 같이 사시면 저희도 안심이 될 거예요. 박복래 할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들의 관심에 감동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 이 집, 이 밭, 모든 곳에 추억이 가득해서 차마 떠날 수가 없었다. 이곳의 작은 구석구석마다 이 영감을, 부부로서 함께했던 세월을, 어렸을 때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떠올리게 했다. 할머니는 그 익숙한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정말 두려웠다. 엄마가 좀 더 생각해볼게, 민수야. 할머니는 약간 지친 목소리로 나지막하게 말했다. 네, 어머니. 잘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혼자 이렇게 지내시는 게 저는 조금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어머니께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통화가 끝났지만 민수의 말은 계속 박복래 할머니의 마음속에 맴돌았다. 할머니는 일어나 뒷마당으로 나갔다.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저녁바람이 나무들 사이를 스치며 익숙한 흙과 풀 냄새를 실어 날랐다. 할머니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아쉬움이 밀려왔다. 다음 날 최 씨 할머니와 몇몇 친한 친구들이 문병을 왔다. 민수의 제안을 듣고 최 씨 할머니는 부드럽게 권했다. 박 할머니, 한번 고려해 보세요. 아이들이 모시겠다고 하는데 받아들이는 게 어때요? 몇 달 지내보고 안 맞으면 다시 돌아오면 되잖아요. 늙어서 건강도 안 좋은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누가 돌봐주겠어요? 그 말에 박복래 할머니는 생각이 많아졌다. 정말로 아이들은 자신을 위해 좋은 것만 바랄 것이고, 어쩌면 아이들과 더 가까워질 기회로 삼아 변화를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며칠 후 박복래 할머니는 민수에게 전화하기로 결심했다. 어머니가 동의했다는 소식을 듣자 민수의 목소리가 한결 밝아졌다. 제가 모든 걸 준비해 놓을게요, 어머니. 어머니는 집만 챙기시면 돼요. 제가 최대한 빨리 어머니 모시러 갈게요. 그래, 하지만 엄마는 잠깐만 있을 거야. 집 생각나면 다시 돌아올 거다. 할머니는 여전히 약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당부했다. 박복래 할머니는 오후 내내 짐을 쌌다.
익숙한 물건들이 몇 개의 큰 가방에 깔끔하게 담겼다. 할머니는 이 영감이 예전에 사주었던 목도리와 젊었을 때부터 간직해온 작은 기념품 몇 가지를 잊지 않고 챙겼다. 집 문을 닫기 전 할머니는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았다. 마당 구석구석, 처마 및 능소와 뒷마당, 모든 것이 할머니 마음속 깊이 새겨졌다. 할머니는 마치 정든 집에게 말하듯 가만히 속삭였다. 곧 돌아올게. 곧 너 보러 올 거야. 황혼이 지붕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으며 평화로운 풍경을 옅은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박복래 할머니는 대문을 나섰다. 마음속에는 막연함과 아쉬움이 뒤섞여 있었다. 새로운 여정이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할머니는 이곳이 영원히 자신이 속한 집이라는 것을 알았다. 시외버스가 고속도로를 빠르게 달리며 끝없이 펼쳐진 논밭을 뒤로했다. 박복래 할머니는 창가에 말없이 앉아 멀리 희미한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할머니는 익숙한 마을을 떠나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로 발을 내딛고 있었다. 민수는 버스터미널에서 할머니를 맞이했다. 그의 얼굴은 환했고 할머니가 시골에서 가져온 짐가방들을 들어주었다. 어머니, 피곤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먼 길 오시느라 힘드셨겠어요. 민수가 다정하게 물었다. 괜찮다. 익숙해서 차를 오래 타도 별 문제 없어. 민수의 차는 곧장 서울 도심으로 향했다. 박복래 할머니는 차창 밖으로 시끄럽고 번잡한 풍경, 빽빽하게 늘어선 고층 빌딩, 사방을 밝히는 불빛, 끝없이 이어진 차량 행렬에 압도당했다. 끊임없이 울리는 경적 소리에 할머니는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다. 이곳은 할머니가 익숙했던 시골 마을의 고요하고 부드러운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다. 민수의 가족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박복래 할머니는 더욱 낯선 느낌을 받았다. 민수의 아파트는 고층에 위치해 도시의 넓은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편안함 대신 마당도 없고 사방이 꽉 막힌 공간이 답답하게 느껴졌다. 며느리 수진이가 재빨리 가벼운 미소로 맞이하러 나왔다. 어머니, 오셨어요. 많이 피곤하시죠? 물 한 잔 드릴까요? 괜찮다. 피곤하지 않아. 너는 내일 보렴. 박복래 할머니는 아파트 안으로 들어서며 작지만 깔끔하고 현대적인 가전제품들로 가득 찬 구석구석을 훑어보았다. 모든 것이 반짝이고 깨끗했지만 차갑고 할머니가 익숙했던 자연의 숨결이 느껴지지 않았다. 마당도 나무도 없고 하얀 벽과 어디선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기계 소리뿐이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박복래 할머니를 당황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민수와 수진이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 때문에 바빴다.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은 불과 몇 분이었고 그 후에는 각자 자기 일로 돌아갔다. 민수는 식사하면서도 스마트폰으로 서류를 읽기 바빴고 수진이는 계속해서 업무 메시지를 확인했다. 박복래 할머니는 대화를 시도했다. 너희들 이렇게 바빠서 힘들지 않니? 건강 잘 챙겨야 한다. 민수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 말에 황급히 대답했다. 네, 어머니. 저희는 익숙해요. 요즘 일은 항상 이래요. 그래도 잘 해내고 있어요. 그 말들은 박복래 할머니를 더욱 서운하게 만들 뿐이었다. 그들이 할머니에게 할애하는 시간은 너무나 짧았고 대화는 보통 몇 마디 짧게 오가다 끝나곤 했다. 저녁이 되면 아파트는 다시 조용해졌고
민수의 방에서 들려오는 마우스 클릭 소리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어느 날 아침, 박복래 할머니는 기분 전환을 위해 아파트 단지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다. 하지만 길을 나서자마자 쏜살같이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모두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걸었고 아무도 서로를 쳐다보지 않았다. 할머니는 망설이다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 벤치 옆에 멈춰 섰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지만 고향에서처럼 논밭이나 흙냄새는 실려오지 않았다. 할머니는 낯선 사람들의 행렬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문득 외로움이 할머니를 덮쳤다. 이곳은 붐비고 활기찼지만 친근함과 익숙함이 부족했다. 할머니는 자신을 평온하게 만들었던 것들의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다. 아파트로 돌아와 할머니는 베란다에 서서 멀리 바라보았다. 끝없이 펼쳐진 도시가 발 아래 놓여 있었고 수많은 차량과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다. 경적 소리, 배달 오토바이 소리,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할머니는 가만히 한숨을 쉬었다. 이 소리들은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 고요한 시골 밤의 귀뚜라미 소리를 더욱 사무치게 그리워하게 만들었다. 서울에서의 첫날들이 지나갔지만 박복래 할머니는 여전히 분주한 생활 리듬에 적응하지 못했다. 내일 아침 민수와 수진이는 일찍 집을 나섰고 할머니에게 아파트를 맡겼다. 할머니는 청소를 하고 간단한 음식을 만들며 스스로 할 일을 찾으려 했지만 점점 커져가는 공허함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으로 가득한 밤하늘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곧 익숙해질 거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고향집, 달콤한 추억이 있는 곳, 시원한 바람이 가득한 넓은 공간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박복래 할머니는 가만히 눈을 감고 햇볕 아래 황금빛으로 익은 논밭 풍경을 떠올렸다. 벼향기, 흙냄새, 새소리, 모든 것이 마음속으로 밀려와 도시에서의 외로운 날들 속 작은 위안이 되었다. 이른 아침, 박복래 할머니는 베란다 문을 살짝 열고 아래층의 분주한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오늘은 주말이었다. 할머니는 온 가족을 위해 특별한 식사를 준비하기로 했다. 옛날처럼 따뜻하고 화목한 분위기를 되찾고 싶었다. 할머니는 재빨리 준비하고 버스를 타고 시장으로 향했다. 서울시장은 붐비고 시끄러워서 조금 어지러웠지만 할머니는 꿋꿋하게 익숙한 재료들을 찾아다녔다. 신선한 돼지고기, 푸른 채소, 더덕, 새우젓, 모두 고향의 맛을 담은 음식들이었고 아이들과 손주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믿었다. 집에 돌아와 할머니는 요리를 시작했다. 익숙한 향토 음식들이 식탁 위에 하나둘씩 차려졌다. 꽃게탕 향이 구수한 꽃게탕, 가지런히 썬 돼지고기 수육, 아삭한 소금에 절인 오이지, 그리고 진한 새우젓 양념장.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작은 부엌을 더욱 아늑하게 만들었다. 박복래 할머니는 요리하면서 가만히 미소 지었고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옛날처럼 즐겁게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상상했다. 식사 시간이 되자 민수가 작업실에서 나왔고 수진이도 노트북에서 손을 뗐다. 두 아이는 거실에서 사탕을 입에 문 채 폴짝폴짝 뛰어 들어왔다. 박복래 할머니는 기쁘게 모두를 식탁으로 불렀다. 자, 다들 밥 먹자. 엄마가 예전에 자주 해주던 고향 음식 몇 가지 만들었으니 다들 좋아할 거야. 민수는 자리에 앉았지만 여전히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는 식탁 위의 음식들을 힐끗 보더니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수진이는 돼지고기 수육과 새우젓을 보고 약간 망설이는 눈치였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났다. 어머니, 이 음식들은 아이들이 잘 안 먹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하셔도 되는데. 수진이의 말은 박복래 할머니 마음에 작은 가시처럼 박혔다. 할머니는 순간 멈칫했지만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괜찮다. 한번 먹어보렴. 우리 고향 음식이란다. 아이들은 새우젓을 보고 코를 찡그리더니 재빨리 고기 몇 점을 대충 먹고는 텔레비전을 보러 거실로 달려갔다. 민수는 식사하면서도 스마트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계속해서 업무 메시지에 답했다. 그는 몇 입 먹고는 일어섰다. 저 배불러요, 어머니.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박복래 할머니는 아들이 식탁을 떠나는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마음이 가라앉았다. 할머니는 수진이에게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는 희미하고 지쳐 보였다. 수진이도 몇 입 더 먹고는 서류를 정리하겠다며 자리를 떴다. 방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박복래 할머니는 홀로 식탁에 남아 식탁 위에 차갑게 식어버린 음식들을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옛날 등잔불 아래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하던 때를 떠올렸다. 이 영감은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고, 민수와 지영은 엄마에게 후식을 더 만들어 달라고 다투곤 했다. 그 모습들은 이제 아득한 추억일 뿐이었다. 박복래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천천히 그릇들을 치웠다. 국그릇 물에 비친 할머니의 모습은 희미했고 눈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는 시끄러웠지만 할머니는 듣고 싶지 않았다. 할머니는 누구도 탓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각자 일이 있고 삶이 있으니 예전 같을 수는 없었다. 할머니는 적응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슬픔과 외로움이 조금씩 자신을 갉아먹고 있는 것을 느꼈다. 식탁이 깨끗하게 정리되자 할머니는 베란다로 나가 늦은 오후 공기를 마셨다. 도시는 여전히 활기찼지만 할머니에게는 모든 것이 낯선 소리일 뿐이었다. 할머니는 안개 속에 반짝이는 고층 빌딩 불빛이 보이는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내가 여기 오기로 선택했으니 점점 익숙해지도록 노력해야지. 할머니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속 목소리는 바람결에 점점 작아졌다. 할머니는 오랫동안 그곳에 서서 도시를 서서히 뒤덮는 어둠을 따라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그 후 며칠 동안 박복래 할머니는 자신과 민수의 가족 사이에 뚜렷한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며느리 수진이는 항상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했지만 어쩐지 늘 보이지 않는 거리를 두는 듯했다. 그녀는 필요할 때만 할머니와 대화했고 일상생활에 대한 간단한 질문조차도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금방 끝나버리곤 했다. 요즘 일이 많니? 박복래 할머니가 아침 일찍 출근 준비를 하는 수진이에게 물었다. 네, 그냥 그래요, 어머니. 요즘 좀 바쁜 시기라서요. 수진이는 대충 대답하고 재빨리 문을 나섰다. 박복래 할머니는 부엌 문 앞에 말없이 서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사라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다시 공허함이 밀려왔다. 손주들과의 관계도 나아지지 않았다. 두 아이는 보통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게임을 했다. 할머니가 찾아갈 때마다 고향 아이들처럼 제잘거리며 따라다니지 않았다.
심지어 할머니가 아파트 주변을 산책하자고 제안해도 아이들은 집에 있는 것이 더 좋다며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다. 할머니랑 같이 놀까? 박복래 할머니가 제안했다. 아니요, 할머니. 저희는 만화 좀 보다가 잘 거예요. 큰애가 예에 바르게 대답했지만 무관심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박복래 할머니는 슬프게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이웃집에서 벽을 통해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요즘 아이들은 예전처럼 어른들과 가깝지 않구나. 민수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돌아왔다. 드물게 모자가 만나는 시간에도 대화는 불과 몇 분 만에 끝나곤 했다. 어머니, 집에 계시는 거 괜찮으세요? 민수가 거실로 들어서며 물었다. 그래, 엄마 괜찮다. 너희는 일이나 잘해라. 민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재빨리 작업실로 들어가 미처 끝내지 못한 계획서에 다시 몰두했다. 박복래 할머니는 이곳의 생활 방식이 자신이 익숙했던 시골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뚜렷하게 느꼈다. 시골에서는 모든 것이 느리게 흘러가고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고 관심을 가질 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이 도시에서는 모두가 바쁘고 각자의 목표를 향해 정신없이 달려갔다. 할머니는 마치 그 회전목마 밖에 서서 조용히 지켜볼 뿐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사람 같았다. 한 번은 할머니가 아이들이 학교를 쉬는 날 손주들을 돌보겠다고 제안했지만 수진이는 교묘하게 거절했다. 어머니, 저희 아이 돌보미를 고용했어요. 어머니는 푹 쉬세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말은 마치 할머니가 더 이상 가족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했다. 박복래 할머니는 마음속에서 차오르는 슬픔을 감추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민수가 늦게 돌아와 할머니 방으로 문병을 왔다. 어머니, 요즘 통 말씀이 없으시네요. 혹시 안 좋은 일 있으세요? 박복래 할머니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무 일 없다. 엄마는 여기 점점 익숙해지고 있어. 그냥 고향이랑 좀 달라서 그렇지. 민수는 할머니 손을 잡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조금만 참고 익숙해지세요. 도시는 고향이랑 많이 다르잖아요. 무슨 일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알겠다. 너는 일이나 잘해라. 엄마 괜찮다. 하지만 민수가 떠나자 박복래 할머니 입가의 미소도 사라졌다. 할머니는 아이들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신과 아이들 사이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보이지 않지만 뚜렷한 거리였다. 그날 밤, 할머니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거리에서 새어 들어오는 불빛이 침대 옆에 멍하니 앉아있는 할머니의 그림자를 선명하게 비추었다. 할머니는 고향집을 떠올렸다. 그곳에서는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 귀뚜라미 소리 하나하나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그곳에서는 혼자 있어도 주변 모든 것과 가깝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너무나 낯설었다. 할머니는 마치 낯설고 차가운 세상의 길을 잃은 사람처럼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에서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박복래 할머니는 눈을 감고 잠을 청하려 했지만 막연한 생각들이 마치 어둠처럼 작은 방 전체를 뒤덮으며 마음을 사로잡았다. 아침에 박복래 할머니는 아파트 단지 주변을 산책하며 맑은 공기를 쐬기로 했다.
부드러운 햇살 아래 푸른 가로수들이 바람에 살랑이며 번잡한 도시 속에서 기분 좋은 느낌을 선사했다. 할머니는 깨끗하게 포장된 길을 천천히 걸으며 이 공간에 익숙해지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때 앞에서 나이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일찍 산책 나오셨네요. 박복래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여성이 친근하게 미소 짓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여성이 다가와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임 여사라고 해요. 아랫집에 살아요.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네, 아들네랑 같이 살려고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는 박복래라고 합니다. 시골에서 왔어요. 임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얼굴이 한결 밝아졌다. 저랑 같으시네요. 저도 아이들 보러 시골에서 올라왔어요. 처음엔 너무 지루해서 이 시끄러운 곳에 도저히 적응할 수가 없더라고요. 두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임 여사는 박복래 할머니의 가족 상황과 일상생활에 대해 물었다. 박복래 할머니가 외로움과 막막함을 털어놓자 임 여사는 한숨을 쉬며 공감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마음 잘 알아요. 저도 처음 여기 왔을 때 박 할머니랑 똑같았어요. 집에 혼자 있으면 차 소리만 들어도 머리가 아팠고, 아이들은 하루 종일 바빠서 일주일에 한 번 제대로 된 밥 한 끼 같이 먹기도 힘들었죠. 박복래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할머니는 임 여사가 새로운 생활 방식에 적응하기 어려웠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다. 처음엔 너무 슬펐어요. 내가 쓸모없는 사람,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러다 깨달았어요. 내가 너무 많이 기대하면 나만 더 힘들어진다는 거려. 아이들이 바쁜 건 다 가족들을 위해서잖아요. 임 여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진심 어린 눈빛으로 박복래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박 할머니, 우리 늙었잖아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으세요. 여기서 몇 가지 활동에 참여해서 즐겁게 지내고 아이들의 관심에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그러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임 여사의 조언에 박복래 할머니는 생각에 잠겼다. 정말로 할머니는 자식과 손주들의 존재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었다. 늘 예전처럼 함께 식사하고 오순도순 지내는 순간들을 바랐지만 이 바쁜 세상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해 보였다. 네, 어쩌면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제가 계속 옛날 습관만 고집하다가 그게 더 이상 맞지 않아서 슬퍼했나 봐요. 박복래 할머니는 가만히 한숨을 쉬며 깊이 생각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두 사람은 큰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았다.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땅 위에 부드러운 빗줄기를 만들었다. 임 여사는 계속해서 고향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가끔 옛날 추억을 떠올리며 두 사람은 함께 웃기도 했다. 그 순간 박복래 할머니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진솔한 대화 덕분에 무거움과 외로움이 조금이나마 가신 듯했다. 할머니는 변해야 한다고,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어서는 안 된다고 속으로 생각했다. 햇살이 더욱 밝아지자 박복래 할머니는 일어나 임 여사와 함께 천천히 단지 주변을 걸었다. 고층 빌딩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서울로 온 이후 처음으로 기분 좋은 느낌을 선사했다. 박복래 할머니는 아이들이 자신에게 많은 시간을 내주지 못하더라도 모자간의 정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현재를 받아들이고 더 즐겁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속으로 다짐했다. 할머니는 가만히 미소 지었다.
부드러운 미소였지만 앞으로 다가올 평온한 날들에 대한 희미한 희망을 담고 있었다. 오후, 아파트 창문으로 밝은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박복래 할머니는 어린 손자와 거실에서 놀고 있었다. 아이는 엄마가 막 사준 반짝이는 새 로봇 장난감에 정신이 팔려 집 안을 이리저리 몰고 다녔다. 박복래 할머니는 손자가 노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며칠 전보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자, 이리 줘봐. 할머니가 한번 해볼게. 할머니는 아이가 로봇을 내밀자 부드럽게 말했다. 아이는 킥킥 웃으며 할머니에게 로봇을 건넸다. 조종하는 법을 익히느라 서투르게 움직이다가 할머니는 그만 손을 미끄러뜨려 로봇이 근처 유리 테이블 쪽으로 빠르게 돌진하게 만들었다. 로봇은 테이블 다리에 부딪혀 팔 한쪽이 부서졌다. 딱 하는 작은 소리가 나자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멈춰 섰다. 아이는 부서진 로봇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하다. 울지 마. 할머니가 고쳐줄게. 박복래 할머니는 당황하며 달랬지만 아이는 더 크게 울었다. 바로 그때 수진이가 집에 돌아왔다. 아이 우는 소리를 듣고 그녀는 서둘러 달려 들어왔다. 그녀의 시선은 부서진 장난감 로봇을 훑어본 후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박복래 할머니를 향했다. 어머니, 이 장난감들 비싼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사준 건데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의미심장했다. 그녀는 다가가 아들을 달래고는 박복래 할머니에게 부드럽지만 차갑게 말했다. 어머니, 아이는 그냥 가사도우미한테 맡기셔도 돼요. 힘들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 말은 마치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박복래 할머니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 수진이가 애써 부드러운 말투를 유지했지만 할머니는 분명한 질책을 느꼈다. 마치 수진이는 할머니가 손주 돌보는 일에 너무 많이 관여하고 있다고 암시하는 듯했다. 박복래 할머니는 몇 초간 말없이 서 있었다. 깊은 상처를 느꼈지만 억지로 참았다. 그냥 손주랑 잠깐 놀아준 것뿐인데. 내가 늙어서 서투르게 아이 장난감을 망가뜨렸구나. 미안하다. 수진이는 대답 없이 옅은 미소만 짓고는 계속해서 아들을 달랬다. 바로 그때 민수가 집에 돌아왔다.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한 그는 서둘러 다가왔다. 무슨 일이에요? 아무 일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께서 아이 장난감을 조금 망가뜨리셨어요. 수진이는 대충 대답하고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민수는 미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어머니, 별일 아니에요.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수진이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박복래 할머니는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아이 달래주러 가거라. 그날 밤, 박복래 할머니는 자기 방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어둠이 작은 방을 뒤덮었고 천장에서 희미한 노란 불빛만이 비추고 있었다. 할머니는 의자에 기대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다. 수진이의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힘들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 말은 마치 이 집에서 할머니의 존재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듯했다. 할머니는 자신이 마치 자식과 손주들의 삶에 설 자리가 없는 불필요한 존재처럼 느껴졌다. 할머니는 예전에 시골에서 며느리 살이하던 시절을 떠올렸다. 그때 할머니는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다. 아이들을 돌보고 가정을 꾸려나갈 때 할머니는 단 한 번도 짐으로 여겨진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할머니는 예전에 무척 예뻐했던 며느리 수진이와 화목하게 지낼 방법을 찾지 못해 무력감을 느꼈다. 가볍게 문 두드리는 소리가 생각의 흐름을 끊었다. 민수가 미안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그는 어머니 옆에 앉아 가만히 할머니 손을 잡았다. 어머니, 죄송해요. 요즘 어머니께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제가 너무 바빠서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어요. 박복래 할머니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슬픈 목소리로 대답했다. 괜찮다. 너희들 다 바쁜 거 안다. 엄마는 아무것도 원망하지 않아. 제가 어머니께 더 많은 시간을 내도록 노력할게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민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박복래 할머니 마음속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남아있었다. 할머니는 아이들의 바쁨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그로 인해 자신과 민수의 가족 사이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격려의 말이나 사과의 말로도 메울 수 없는 거리였다. 민수가 방을 나가자 박복래 할머니는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밖에서는 도시의 불빛이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고층 빌딩들이 밤하늘에 반짝였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할머니를 더욱 외롭게 만들 뿐이었다. 할머니는 가만히 한숨을 쉬었다. 마음이 무거운 생각들로 가득 찼다. 어쩌면 이제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점점 더 뚜렷해졌다. 할머니는 익숙한 땅을 떠난 이후 잃어버렸던 평온함을 되찾아야 했다. 고요함 속에 긴 밤이 흘러갔다. 침실 천장의 희미한 노란 불빛은 박복래 할머니 마음속 답답함을 덜어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할머니는 뒤척이며 눈을 크게 뜨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온갖 생각들이 맴돌아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며칠 전 수진이와의 갈등, 민수의 어정쩡한 위로, 모든 것이 이 집과 자신 사이의 낯설음을 상기시켜주는 듯했다. 어울리려 애쓸수록 이 분주하고 숨막히는 세상에 자신이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절실히 느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고 눈을 감자 문득 고향집의 기억이 밀려왔다. 이른 아침 마당으로 나가 밤새 내린 비에 젖은 흙냄새를 맡던 모습,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 싱싱하게 자란 푸른 채소밭. 그곳에는 시끄러운 경적 소리도, 사방을 둘러싼 답답한 벽도 없었다. 할머니는 툇마루에 앉아 황금빛으로 익은 논밭을 비추는 달빛을 바라보던 밤들을 그리워했다. 내가 여기 올라온 게 잘못이었을까? 할머니는 자문했다. 늙었으니 내가 정말 속한 곳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몰라. 그 생각은 밤마다 할머니 마음속에서 점점 커져만 갔다. 다음 날 아침, 박복래 할머니는 아주 일찍 조용히 일어났다. 민수와 수진이는 이미 출근했고 두 아이는 아직 자고 있었다. 할머니는 베란다로 나가 심호흡을 했다. 아침 공기는 상쾌했지만 여전히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매연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다. 할머니는 떠나야 할 때가 왔다고 결심했다.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 아이들이 난처해하거나 붙잡게 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을 위한 평온함이 필요했고 고향이 그 평온함을 가져다 줄 것이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짐을 쌌다. 옷가지 몇 벌, 개인 용품 몇 가지, 그리고 소중히 간직해온 작은 기념품들. 모든 것을 낡은 여행 가방에 깔끔하게 정리하다가 선반 위에 놓인 가족 사진 앞에서 문득 멈춰 섰다. 할머니는 아이들과 손주들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고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할머니는 하얀 종이를 꺼내 민수에게 보내는 편지를 천천히 한 줄 한 줄 써내려갔다.
민수야, 엄마는 누구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는단다. 그저 엄마가 여기 생활 방식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 엄마는 남은 여생을 평화롭게 보내고 싶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너희는 잘 지내고 가족 잘 돌보렴. 시간 날 때 엄마 보러 고향에 오면 좋겠다. 사랑한다. 엄마. 편지를 접어 할머니는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할머니 눈빛에는 슬픔이 어렸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할머니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늦은 오후, 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왔다. 어머니가 집에 없는 것을 보고 놀랐다. 주위를 둘러보다가 식탁 위에 놓인 편지를 발견했다. 편지를 다 읽은 민수는 깜짝 놀라 서둘러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왜 아무 말씀도 없이 가셨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수화기 너머로 박복래 할머니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너희들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 그냥 내가 더 편안한 곳으로 가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어머니, 저는 어머니께서 그렇게 떠나시는 걸 원하지 않아요. 내가 엄마 걱정하는 거 안다. 하지만 이건 엄마 결정이야. 너희는 각자 삶이 있고, 엄마도 나만의 평온함을 찾아야 해. 걱정 마라. 엄마 괜찮을 거야. 할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가만히 한숨을 쉬었다. 그럼 고향에 도착하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래, 전화할게. 통화가 끝났다. 민수는 식탁 옆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어머니의 결정에서 느껴지는 단호함을 분명히 느꼈지만 마음속으로는 죄책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어머니께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지 못해 일이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스스로를 탓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할머니는 창가에 기대앉아 창밖으로 서서히 변하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논밭, 붉은 흙길, 푸른 소나무들이 시야에 들어왔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졌다. 할머니는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생각하며 가만히 미소 지었다. 다시 밭을 가꾸고, 오랜 친구들을 만나고, 매일 아침 새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낯선 시선이나 상처 주는 말들과 마주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시원한 바람이 창문으로 불어와 익숙한 들녘 향기를 실어 날랐다. 할머니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퍼져나가는 평온함을 느꼈다. 자신이 속한 곳을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된 것이었다. 시외버스가 마을 입구에 멈춰 섰다. 브레이크 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가볍게 울려 퍼졌다. 박복래 할머니는 천천히 내렸다. 발이 익숙한 시골 땅에 가만히 닿았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잘 익은 벼 향기를 희미하게 실어날라 할머니 마음을 벅차게 했다. 눈앞에는 푸른 대나무 그늘이 드리워진 작은 흙길이 바람에 살랑거렸고, 길 양옆으로는 아침 햇살 아래 푸릇푸릇하게 펼쳐진 논밭이 끝없이 이어졌다. 모든 것이 할머니가 떠났던 날 그대로 소박하고 평화롭고 친근했으며 마치 시간이 흘러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듯했다. 할머니는 심호흡을 하며 이곳 공기의 맑음을 느꼈다. 숨 막히는 서울과는 달랐다. 이곳에는 시끄러운 경적 소리나 혼잡함 대신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와 대나무 잎이 부드럽게 스치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집으로 이어지는 골목으로 들어서자마자 박복래 할머니는 이웃 아주머니들의 떠들썩한 목소리를 들었다. 어머, 박 할머니 오셨네요. 오랜만이에요. 박복래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모두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모두들 반갑게 달려와 안부를 물었다. 그들은 서울에서의 생활, 할머니의 건강, 그리고 자식과 손주들 소식을 궁금해했다. 할머니는 한마디 한마디 친근하고 다정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고향에 오시니 좋죠. 나이든 아주머니 한 분이 말했다. 여기가 서울처럼 풍족하지는 않아도 정이 넘치잖아요. 필요할 때 이웃끼리 서로 도울 수 있고요. 그 말에 박복래 할머니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따뜻해졌다. 서울에서 느꼈던 낯선과 막막함이 모두 사라지는 듯했다. 집 앞에 익숙한 모습이 기다리고 있었다. 박복래 할머니의 오랜 단짝 친구인 최씨 할머니였다. 친구를 보자 박복래 할머니는 감격에 겨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두 사람은 반갑게 서로를 껴안았다. 옛 추억들이 눈빛 하나하나, 인사 한마디 한마디에 되살아났다. 박 할머니, 오시길 잘했어요. 서울에서 계속 지내면 심심하잖아요. 고향에 오니 마음이 편안하시죠? 최씨 할머니가 활짝 웃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오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박복래 할머니는 온화하게 웃었고 눈에는 소박한 기쁨이 반짝였다. 두 사람은 집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온갖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옛날 젊었을 때 함께 논에 나가 모내기를 하고 아이들을 키웠던 날들을 떠올렸다.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박복래 할머니는 마치 다시 태어난 것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부터 박복래 할머니는 시골 마을의 일상생활에 동화되기 시작했다.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뒷마당 채소밭에 물을 주었다. 푸릇푸릇한 채소밭은 아침 햇살을 받아 잎사귀 위에 맺힌 이슬 방울들이 반짝였다. 최씨 할머니가 박복래 할머니를 데리고 장에 갔다. 익숙한 길을 따라 두 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뭇가지에서 지저귀는 참새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닭 우는 소리, 모든 것이 고요한 공간과 어우러져 박복래 할머니 마음을 더욱 편안하게 만들었다. 그 모습들은 이곳이야말로 자신이 속한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더 이상 시끄러운 차량 소리도 좁은 아파트에서의 막막함도 없었다. 고향에서 할머니는 마음의 평온을 되찾았다.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다. 건강하기만 하다면 여기서 잘 살 수 있을 거야. 아이들은 걱정 말고 일이나 잘하라고 해. 시간 나면 나 보러 오면 되지. 오후, 박복래 할머니는 뜨거운 차 한 주전자를 우려내 툇마루에 앉아 주위 풍경을 바라보았다. 옅은 황금빛 햇살이 할머니의 온화한 얼굴에 부드럽게 비치며 경험으로 가득 찬 주름을 돋보이게 했다. 멀리 마을 사람들이 논에서 모내기를 하고 있었다. 그 익숙한 풍경은 할머니에게 이상하리만큼 평온한 느낌을 선사했다. 모든 것이 마치 살아있는 그림처럼 가슴 벅차도록 아름다웠다. 박복래 할머니는 가만히 차 한 모금을 마셨다. 눈빛은 멀리 향했지만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할머니는 돌아오기로 한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할머니는 채소밭과 친한 친구들, 그리고 사랑하는 고향 땅에서의 평온한 나날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해질녘, 박복래 할머니의 작은 집으로 이어지는 길 위로 옅은 햇살이 길게 드리워졌다. 마당과 밭을 청소하고 푸른 채소밭에 물을 준 후,
할머니는 집 안으로 들어가 쉬려고 하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을 보니 민수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여보세요, 민수니? 박복래 할머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민수의 목소리가 슬픔과 미안함이 섞인 채 낮게 들려왔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동안 어머니께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어요. 제가 일에만 몰두하느라 어머니께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도 못했어요. 박복래 할머니는 가만히 미소 지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괜찮다. 엄마 다 이해한다. 사과할 필요 없어. 너희들 바쁜 건 당연하지. 엄마는 너희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아. 하지만 어머니, 저는 여전히 죄송해요. 어머니를 혼자 그렇게 두다니 정말 마음이 편치 않아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가득했다. 바로 그때 수진이도 대화에 끼어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볍게 떨리며 분명한 후회를 드러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했던 말들, 나쁜 뜻은 아니었지만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어머니. 박복래 할머니는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사과의 말들이 비록 늦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할머니는 더 이상 어떤 원망도 마음속에 담아두고 싶지 않았다. 괜찮다. 엄마 화 안 났으니 사과할 필요 없다. 지난 일은 신경 쓰지 마라. 너희가 잘 지내고 가족 잘 돌보고 행복하면 엄마는 그걸로 기쁘다. 그 말을 듣자 민수와 수진이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민수가 가만히 덧붙였다. 어머니, 건강 잘 챙기세요. 시간 날 때 온 가족 데리고 어머니 뵈러 갈게요. 그래, 엄마 건강하다. 걱정 마라. 엄마 여기 오니 마음이 편안하단다. 너희는 걱정 말고 일이나 잘하렴. 대화는 이해와 공감 속에서 끝났다. 박복래 할머니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먼 곳을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지나간 날들을 생각했다. 마침내 마음속 응어리가 풀렸다. 할머니는 사랑이란 반드시 매일 함께 사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존중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었다. 박복래 할머니는 마당으로 나섰다. 소박한 시멘트 바닥 위를 가볍게 걸었다. 들판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옅은 벼 향기를 실어 날랐다. 할머니가 막 물을 준 채소밭은 더욱 푸릇푸릇해졌고 햇살이 물방울 하나하나에 비쳐 작은 보석처럼 반짝였다. 나뭇가지에서 지저귀는 새소리가 떠들썩하게 울려 퍼졌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작은 새들이 가지를 옮겨 다니는 모습을 보았다. 이 평화로운 풍경에 할머니는 마치 다시 태어난 것처럼 느껴졌다. 마음속 모든 짐이 바람결에 사라졌다. 할머니는 가만히 한숨을 쉬었지만 이번에는 슬픔이나 지침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지나간 날들의 모든 번뇌를 내려놓듯 가벼운 안도의 한숨이었다. 할머니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고 마음에는 희망이 가득 찼다. 이렇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건강하게 채소밭과 오랜 친구들 곁에서 평온하게 살면 아이들도 더 이상 나를 걱정하지 않을 거야. 보고 싶으면 나 보러 오겠지. 저녁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박복래 할머니의 온화한 얼굴에 비쳤다.
그 순간 할머니는 정말로 마음의 평온을 되찾았다고 느꼈다. 평화로운 고향 땅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박복래 할머니는 점차 마음의 평온을 되찾았다. 매일 아침 할머니는 집 앞 나뭇가지에 아직 이슬이 맺혀 있을 때 일찍 일어났다. 할머니는 가만히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가 아침의 맑은 공기를 느꼈다. 박복래 할머니는 예전처럼 익숙한 습관들을 유지했다. 마당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 뒷마당 작은 채소밭에 물을 주었다. 싱싱하게 자란 푸른 채소밭 잎사귀에는 아침 햇살 아래 이슬 방울들이 반짝였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들녘의 벼 향기와 각갈아 엎은 흙냄새를 실어 날랐다. 할머니는 심호흡을 하며 온몸 구석구석, 숨결 하나하나에 퍼져나가는 평온함을 느꼈다. 오늘 최 씨 할머니가 찾아와 박복래 할머니를 데리고 장에 갔다. 두 사람은 익숙한 흘길을 함께 걸으며 마을 이야기를 즐겁게 나누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이곳 생활의 소박한 소리들과 어우러졌다. 장에서 박복래 할머니는 오랜 친구들과 이웃들을 다시 만났다. 그들은 반갑게 인사하며 채소 한 묶음, 사과 몇 알, 인절미 같은 작은 선물을 건넸다. 할머니는 감사한 마음과 진심 어린 기쁨으로 선물을 받으며 자신을 감싸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정을 분명히 느꼈다. 생활은 예전에 걱정했던 것처럼 지루하지 않았다. 최 씨 할머니 덕분에 박복래 할머니는 마을 노인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고 삶의 희로애락을 나누었다. 그 모임은 할머니에게 정신적인 버팀목이 되었다.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할머니는 마음이 가벼워졌고 마치 모든 외로움이 사라진 듯했다. 동년배 친구들은 할머니가 작고 소소한 순간들 속에서 새로운 즐거움을 찾도록 도와주었다. 한 번은 대화 중에 최 씨 할머니가 농담처럼 말했다. 박 할머니, 우리 늙었지만 하루라도 더 즐겁게 살 수 있으면 그렇게 살아야죠. 걱정 많이 해봐야 머리만 아프잖아요. 박복래 할머니는 웃으며 동의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제가 예전에는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 고향에 돌아오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럼 됐어요. 우리 시골에서는 정만큼 귀한 게 없잖아요. 박 할머니, 편안하게 지내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그 소박한 말들에 박복래 할머니는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따뜻해졌다. 할머니는 노년이 생각했던 것처럼 두렵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건강을 유지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면 매일 즐겁게 살 수 있었다. 오후, 일상적인 일들을 마치고 박복래 할머니는 마당 큰 감나무 그늘 아래 앉았다. 은은한 감꽃 향기가 시원한 바람결에 실려 공기 중에 퍼져나갔다. 할머니는 나무의 등을 기대고 눈을 감고 대나무 꼭대기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와 어우러지는 매미 소리를 들었다. 예전의 번뇌는 이제 사라지고 마음속에는 평온함만이 남아 있었다. 할머니는 가만히 미소 지었다. 온화하고 평온한 미소였다. 시골 생활은 소박했지만 복잡한 도시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었던 충만한 행복감을 선사했다. 이렇게만 살면 충분하다.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다. 할머니는 모든 것을 더 깊이 있게 바라볼 기회를 준 삶에 감사했다. 이제 할머니는 마치 진정으로 자신을 되찾은 것처럼 느껴졌다. 밖에서는 저녁놀이 서서히 내려앉으며 집 앞 논밭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멀리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푸른 하늘 위를 나는 제비들의 지저귀는 소리와 어우러졌다. 그 모습들을 마주하며 박복래 할머니는 마음이 활짝 열리고 어느 때보다 가볍고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다.
해질녘, 해가 마을 끝 대나무 숲 뒤로 서서히 넘어가고 있었다. 옅은 햇살이 황금빛 논밭에 드리워졌다. 박복내 할머니가 마당 앞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할머니는 채소 광주리를 옆으로 밀어두고 손을 닦은 후 전화기를 들었다. 수화기 너머로 최씨 할머니의 떨리고 내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 할머니, 소식 들었어요? 윤 할머니가. 그분이 방금 돌아가셨대요. 박복내 할머니는 깜짝 놀라 귀가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뭐라고요? 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요? 네, 박 할머니. 오늘 아침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결국 못 깨어나셨어요. 지금 그 집에서 장례 준비하고 있대요. 박복내 할머니 손에 들린 전화기가 떨렸다. 마르고 야윈 손으로 전화기를 꽉 쥐었지만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단짝 친구의 모습이 마음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두 사람이 함께 논에 나가 모내기를 하던 날들, 툇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삶의 온갖 희로애락을 나누던 시간들. 윤 할머니의 목소리, 온화한 미소가 아직도 어디선가 들려오는 듯했지만 이제 모든 것이 기억일 뿐이었다. 그날 밤, 박복내 할머니는 서둘러 윤 할머니 댁으로 조문을 갔다. 마당으로 들어서자 할머니는 순간 멈칫했다. 상갓집 분위기가 사방을 뒤덮고 있었다. 하얀 상복이 박에서부터 안까지 가득했고 윤 할머니 자손들의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마을의 평소 고요함을 찢어놓듯 애절하게 울려 퍼졌다. 박복내 할머니는 친구의 영정이 노인 안방으로 조용히 들어갔다. 할머니는 옆에 앉아 윤 할머니의 영정을 보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영정 속 윤 할머니는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이제 박복내 할머니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할머니는 향을 집어 불을 붙이고 영정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다. 소리 내어 울지는 않았지만 조용히 향을 올리는 할머니의 손이 가볍게 떨렸다. 마음속에는 메울 수 없는 큰 빈자리가 생겼다. 너무 빨리 갔구나. 왜 이렇게 갑자기? 박복내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들을 수 없었다. 조문을 마치고 박복내 할머니는 윤 할머니 댁마당 나무 그늘 아래 말없이 앉아 있었다. 황혼이 서서히 내려앉으며 마당 전체를 옅은 황금빛 슬픔으로 물들였다. 바람이 나뭇잎 사이를 부드럽게 스치며 마치 세상을 떠난 이를 위한 진홍곡처럼 스와스와 소리를 냈다. 박복내 할머니는 먼 곳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에는 삶의 덧없음에 대한 생각들이 떠올랐다. 할머니는 노년이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별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늘은 윤 할머니였지만 언젠가는 자신의 차례가 올지도 모른다. 그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할머니는 자신이 아이들을 위해 충분히 해줬는지 자문했다. 자식과 손주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 할머니는 후회 속에 떠나거나 미처 풀지 못한 응어리를 남기고 싶지 않았다. 잠시 후 몇몇 동년배 친구들이 박복내 할머니 옆에 앉았다. 그들은 옛 추억, 함께 축제에 참여하고 바치를 했던 시간들을 회상했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윤 할머니가 갔어요. 너무 빨라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건강해 보였는데 누가 알았겠어요. 다른 사람이 말을 이었다. 시간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아요. 우리 다 늙었으니 하루라도 즐겁게 사는 거죠.
걱정하고 고민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 말에 박복래 할머니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할머니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래, 상실에 대한 두려움 속에만 살 수는 없어. 할머니는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현재의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남은 날들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했다. 집으로 돌아와 박복래 할머니는 툇마루에 앉아 뜨거운 차를 마셨다. 초승달이 높이 떠올라 고요한 시골 마을 풍경을 비추었다. 멀리 들판에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할머니 마음은 점차 가벼워졌다. 할머니는 심호흡을 하며 온몸 세포 하나하나에 퍼져나가는 평온함을 느꼈다. 할머니는 이 삶에 아직도 소중한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다. 소중히 여기고 마음을 열기만 하면 슬픔은 아침 안개처럼 서서히 사라질 것이었다. 할머니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마치 방금 지나간 슬픈 기억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듯했다. 박복래 할머니 집 앞 들판은 연말 오후에 눈부신 황금빛으로 물들어갔다. 초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약간의 안개를 실어 날랐지만 마을 분위기는 한껏 들떠 있었다. 큰 명절, 설날, 이 다가오면서 집집마다 장식을 하고 가족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박복래 할머니가 마당을 쓸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민수의 목소리에 이어 아이들의 즐거운 환호성이 들려왔다. 박복래 할머니는 황급히 고개를 들어 아들과 딸의 가족이 마당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았다. 지영은 작은 아이를 안고 있었고 민수는 두 손주 손을 잡고 있었다. 온 가족이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오, 너희들 왔구나. 박복래 할머니는 기뻐하며 달려나가 맞이했다. 따뜻한 포옹의 할머니는 감격에 겨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고요했던 작은 집이 순식간에 떠들썩해졌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다. 아이들은 사방을 뛰어다니며 집안 구석구석을 신기한 듯 탐험했다. 어머니, 올해는 저희가 긴 휴가를 내서 고향에 왔어요. 예전처럼 바쁘지 않아요. 민수가 죄책감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맞아요, 어머니. 저랑 오빠랑 합의했어요. 어머니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드리기로요. 지영이 말을 이었다. 박복래 할머니는 온화하게 웃었고 마음속에는 행복이 넘실거렸다. 이것이 할머니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큰 명절에 자식과 손주들이 곁에 모여 있는 모습을 보는 것. 다음 날 아침, 박복래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가족 식사를 준비했다. 새벽부터 장에 가서 자식과 손주들이 좋아하는 전통 음식을 만들기 위해 가장 신선한 재료들을 사왔다. 부엌에서 할머니는 정성껏 음식 하나하나를 만들었다. 손놀림은 빨랐지만 눈에는 기쁨이 반짝였다. 갈비찜, 잡채, 각종 전 같은 음식들이 차례로 식탁 위에 깔끔하게 차려졌다. 맛있는 냄새가 부엌 가득 퍼져나가자 아이들이 호기심에 이끌려 구경하러 왔다. 할머니, 무슨 음식인데 이렇게 맛있어요? 한 손주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할머니가 너희들 주려고 만든 음식이야. 조금만 기다리면 온 가족이 같이 먹을 수 있단다. 박복래 할머니가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 민수와 지영도 부엌에 들어와 어머니를 도왔다. 그들은 즐겁게 이야기하며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릴 때마다 가끔 웃기도 했다. 옛날에 엄마도 명절 때 이 음식들 만들어주셨는데 그때 우리 집 정말 즐거웠어요. 지영이 추억에 잠긴 듯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래,
그때는 가난했지만 즐거웠지. 지금은 모든 게 풍족한데 가끔 이렇게 단순한 것들을 잊고 살 때가 있어. 민수가 가만히 한숨을 쉬었다. 박복래 할머니는 아이들이 가족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보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가족 식사는 따뜻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박복래 할머니가 준비한 맛있는 음식들을 즐겼다.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젊었을 때의 이야기, 남편에 대한 추억들을 들려주었다. 그 기억들은 점차 선명하게 떠오르며 가족에 대한 감동과 자부심을 불러일으켰다. 너희 아버지는 그때 손재주가 참 좋았단다. 나무로 엄마한테 빚도 만들어줬는데 엄마는 아직도 그 추억을 간직하고 있어.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마치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듯 열심히 들었다. 박복래 할머니는 이 소소한 순간들 속에서 기쁨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저녁에는 온 가족이 마당 아궁이 옆에 둘러앉았다. 민수는 정성껏 군밤을 구웠고 지영은 작은 아이를 안고 있었으며 아이들은 제잘거리며 뛰어놀았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이 환한 얼굴들을 비추며 풍경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다. 할머니, 이야기 더 해주세요. 한 손주가 애교를 부렸다. 알겠다. 할머니 옛날 이야기 들어볼래? 할머니는 아이들을 키우느라 힘들었지만 사랑으로 가득했던 날들을 나지막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느리고 깊이 있게 이어지며 마치 모든 사람 마음속에 오랫동안 잊혔던 추억들을 불러일으키는 듯했다. 불빛 속에서 민수와 지영은 사랑과 감사로 가득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삶에서 소중한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았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다. 밤이 깊어지자 박복래 할머니는 집 툇마루에 등을 기대앉아 달빛 아래 뛰노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처마 밑 능소하는 부드러운 바람에 살랑이며 마치 할머니의 조용한 행복에 동참하는 듯했다. 할머니는 이 소중한 가족 상봉의 순간들을 누릴 기회를 준 삶의 마음속으로 감사했다. 세상을 떠난 단짝 친구를 떠올리며 자신이 여전히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깨달았다. 온화한 미소가 박복래 할머니 얼굴에 선명하게 떠올라 따뜻한 불빛에 반사되었다. 할머니에게 이것이야말로 늘 바라왔던 소박하지만 완전한 행복이었다. 고향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후 수진이는 서울로 돌아왔지만 마음속에는 계속 박복래 할머니의 모습이 맴돌았다. 그녀는 할머니가 손주들을 위해 묵묵히 음식 하나하나를 준비하고 피곤한 기색 없이 가족 생활의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기던 순간을 떠올렸다. 매일 아침 박복래 할머니는 아주 일찍 일어나 바쁘게 청소하고 밭에 물을 주고 자식과 손주들이 좋아하는 전통 음식을 직접 만들었다. 할머니의 모든 행동에서 수진이는 헌신과 진심 어린 사랑을 느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수진이는 자신이 시어머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무심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차갑게 대하거나 사소한 일에 불평했던 것들이 이제 와서 그녀를 괴롭혔다. 어쩌면 내가 정말 잘못했는지도 몰라.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며칠 후 수진이는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한번 박복래 할머니를 뵈러 고향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그날 아침 박복래 할머니가 뒷마당 채소밭에 열심히 물을 주고 있는데 수진이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머니, 저희 집 채소 정말 싱싱하네요. 혹시 비결이라도 있으세요? 수진이가 예전보다 부드럽고 친근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박복래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비결이랄 게 뭐 있겠니? 그냥 꾸준히 돌보고 매일 물만 주면 된단다.
수진이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고 할머니 옆에 앉았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마침내 가만히 한숨을 쉬고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모로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박복래 할머니는 수진이를 바라보았다. 할머니 눈빛은 부드럽고 이해심이 가득했다. 할머니는 가만히 며느리 어깨에 손을 얹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같이 살다 보면 가끔 의견 차이가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이야. 서로 더 이해하면 되는 거지. 엄마는 그냥 우리 가족 모두가 항상 서로 사랑하고 이해해주기만 바랄 뿐이다. 할머니의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말에 수진이는 감동했다. 그녀는 감사함 가득한 눈빛으로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대화 이후로 박복래 할머니와 수진이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다. 수진이는 자주 할머니와 대화하며 건강관리와 육아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거리를 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할머니에게 관심을 표현했다. 그 후 며칠 동안 박복래 할머니는 마음이 가벼워졌다. 더 이상 예전의 갈등에 대해 괴로워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사랑과 이해가 가족의 행복을 유지하는 열쇠라는 것을 깨달았다. 민수도 어머니와 아내가 점점 더 화목해지는 것을 보고 안심하고 기뻐했다. 그는 모든 갈등이 해결되어 가족이 더욱 단단해진 것에 마음속으로 감사했다. 어느 날 아침, 박복래 할머니와 수진이는 함께 장에 갔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즐겁게 이야기하며 걸었다. 길에서 만나는 이웃들은 모두 미소 지으며 인사했다.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일찍 장에 가시네요. 한 할머니가 즐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네, 오늘 어머니랑 같이 맛있는 거 해 먹으려고 장 보러 가요. 수진이가 입가에 환한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박복래 할머니의 오랜 친구들은 서로 속삭였다. 잘 됐네. 예전에는 박 할머니가 같이 사는 문제로 힘들어했는데 이제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화목해졌으니.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쳐 박복래 할머니 모녀가 걷는 흘길을 밝혔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들녘 향기를 실어 날랐다. 그 풍경은 마치 모든 균열이 서서히 메워지고 있다는 신호처럼 평화롭고 따뜻한 느낌을 자아냈다. 돌아오는 길에 수진이는 웃으며 박복래 할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처럼 채소 키우는 법 배우고 싶어요. 서울로 좀 가져가서 심으려고요. 저희 애들이 깨끗한 채소 좋아하거든요. 박복래 할머니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엄마가 가르쳐 줄게. 천천히 하다 보면 직접 채소 가꾸는 재미를 알게 될 거다. 발걸음은 계속해서 나무 그늘이 드리워진 마을길을 따라 이어졌다. 상쾌한 아침 공기 속에서 박복래 할머니는 소박하지만 값진 행복을 느꼈다. 할머니는 이제 가족 안에 화목과 사랑이 진정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았다. 시간은 그렇게 조용히 흘러갔고 예전의 거리감이나 갈등은 더 이상 없었다. 그의 가족 상봉 이후 민수와 지영은 온 가족을 데리고 더 자주 박복래 할머니를 찾아왔다. 올 때마다 그들은 과자, 옷, 도시에서 온 편리한 물건 같은 작은 선물들을 가져왔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3, 1, 그리고 박복래 할머니를 기쁘고 자랑스럽게 만드는 작은 성공들에 대한 즐거운 이야기들을 가져왔다. 할머니의 어린 손주들은 점점 더 커졌고 고향에 올 때마다 마당을 뛰어다니고 집안 곳곳을 폴짝폴짝 뛰어다녔다.
박복래 할머니는 여전히 예전 습관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채소밭에 물을 주고 한가롭게 마을 주변을 산책했다. 친구들과 이웃들은 만날 때마다 반갑게 안부를 묻고 마을 행사들에 대해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머니의 삶에는 이제 거리감이나 외로움에 대한 무거운 생각 대신 마치 예전의 힘든 날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평온함과 차분함만이 남아있었다. 그날 오후, 하늘은 맑았고 옅은 황금빛 햇살이 잘 익은 논밭에 길게 드리워졌다. 박복래 할머니는 마당으로 나가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눈앞의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부드러운 바람에 살랑이며 마치 끝없는 벼바다 같았다. 할머니는 천천히 집 앞 큰 나무 그늘로 걸어가 앉아 나무의 등을 기댔다. 옛 기억들이 마음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가난 속에서 힘들게 아이들을 키웠던 젊은 시절부터 고향을 떠나 살던 초기의 어려움까지 모든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할머니를 괴롭히는 슬픔이 아닌 아름다운 기억 조각들이 되었다. 박복래 할머니는 가만히 한숨을 쉬었지만 그것은 피로의 한숨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마음속 모든 짐을 내려놓듯 가벼운 한숨이었다. 할머니는 미소 지었고 온화한 눈으로 논밭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결을 따라갔다. 마음속에는 충만감이 서서히 퍼져나갔다. 할머니는 자식과 손주들이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 외에는 더 바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할머니가 희생하고 견뎌냈던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해 가치가 있었다. 할머니는 가족이 늘 평안하기를 마음속으로 빌었다. 그 기도는 마치 부드러운 바람결처럼 시골 마을의 넓은 공간에 스며들었다. 할머니는 가만히 눈을 감고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완전한 평온함을 느꼈다. 멀리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웃집 아이들이 마을길에서 술래잡기를 하며 뛰놀고 있었다. 그 맑은 웃음소리에 박복래 할머니는 저도 모르게 따라 미소 지었다. 집처마 및 능소하는 부드러운 바람에 살랑이며 마치 할머니의 조용한 기쁨에 동참하는 듯 선명한 주홍빛 꽃잎들이 활짝 피어 있었다. 하늘에는 눈부신 황혼이 펼쳐져 고요한 시골 들판 전체를 부드러운 주황빛으로 감쌌다. 박복래 할머니는 나무 그늘 아래 말없이 앉아 있었다. 온화한 눈빛이 반짝였고 할머니 마음은 마치 잔잔한 호수 수면처럼 더 이상 물결치지 않았다. 마음속 모든 번뇌는 들판과 하늘바람에 맡겨졌고 이제는 평온함과 가벼움만이 할머니를 감싸고 있었다. 세상의 풍파를 헤쳐나가 마음의 평온을 되찾은 늙은 어머니의 모습. 박복래 할머니는 자식과 손주들을 위해 했던 모든 것에 만족했다. 할머니의 진심 어린 사랑은 마치 시원하고 부드러운 바람처럼 고요한 시골 들판을 스쳐 지나가며 가족 안에 영원히 퍼져나갈 것이다. 박복래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늙은 어머니의 여정일 뿐만 아니라 가족의 희생, 그리고 이해의 가치에 대한 진솔한 그림이기도 합니다. 갈등과 거리감에서부터 가족 상봉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이 이야기는 시간과 사랑이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소중한 두 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나 부유함이 아니라 자식과 손주들 곁에 있으며 관심과 나눔을 느끼는 순간들입니다. 그러나 현대 생활은 때때로 우리가 무심코 그 사실을 잊게 만들고 뒤늦게야 깨닫게 합니다. 여기서 얻는 교훈은 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을 위해 소박하지만 진솔한 대화를 위해 시간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해와 사랑은 거창한 행동이 필요하지 않으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작은 몸짓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박복래 할머니처럼 온갖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번뇌를 내려놓고 삶의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아름다움을 누리기 위해
천천히 살아갈 때 평안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도전에 맞서고 상실을 가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평온하고 온전히 사랑하며 내일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족은 행복의 근원이며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결국 우리는 그곳, 늘 우리를 기다리고 사랑하며 보호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